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 제 3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33강 첫 번째 글자는 바다해입니다.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글자 구조는 물수의 변형과 매양매가 있습니다. 자, 매양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어머니는 항상 비녀를 꽂고 있다고 그랬죠. 비녀를 항상 꽂은 어머니, 항상이라는 뜻에서 매양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 항상 매양 있는 바다해. 물이 항상 매양 있는 바다해. 물이 항상 고여있다는 뜻이겠죠. 해외 하면 바다해자에 바깥 외를 써서 바다 밖의 다른 나라죠. 쉽게 말해서 외국을 해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양 하면 바다해에 큰 바다양을 써서 넓고 넓은 바다를 해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발을 내딛고 걷는다는 뜻의 걸을 척, 발 디딜 촉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걸을 척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발을 내딛으며 오른발이 걷는다는 걸을 척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발을 내딛으며 오른발이 걸을 척, 위에서 아래로 발을 내딛으며 오른발이 걸을 척, 발 디딜 촉, 위에서 아래로 발 디디며 왼발이 발 디딜 촉, 위에서 아래로 발 내디디며 왼발이 발 디딜 촉. 네, 이 글자는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쓰는 글자입니다. 자, 다음 글자는 단일행입니다. 걸을 척과 발 디딜 촉이 합쳐진 글자죠.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오른발을 내디디며 걷고 또 위에서 아래로 왼발을 내디디며 걷는다는 단일행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오른발이 걷고 위에서 아래로 왼발이 걷는 단일행. 위에서 아래로 오른발이 걷고 위에서 아래로 왼발이 걷는 단일행. 여기저기 길거리를 다닌다는 뜻입니다. 자, 행에 들어가는 활용어 보겠습니다. 금이하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비단금자에 옷의자, 밤야자에 일행자입니다.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간다는 뜻인데 밤에 비단 옷을 입고 가본들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두워서. 그래서 아무 보람 없이 쓸데없는 행동을 금이야행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그릇명입니다. 자, 그릇명은 받침이 있는 그릇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자, 받침이 있고 그릇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 글자를 본뜬 글자입니다. 자, 그릇에 받침이 있는 그릇명, 그릇에 받침이 있는 그릇명. 이 글자는 주로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쓰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피혈입니다. 자, 그릇명 위에 점줄을 찍어서 핏방울을 나타냈습니다. 핏방울을 그릇에 흘려넣는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신에게 무엇을 바칠 때 핏방울을 그릇에 흘려넣었다는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자, 핏방울을 그릇에 흘려서 넣었던 피혈, 핏방울을 그릇에 흘려서 넣었던 피혈. 피혈이 들어가는 활용어는 조적지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세조자, 발족자, 갈지자, 피혈자를 써서 세 발의 피라고 하는 뜻인데 극히 작은 분량을 이끌을 때 조적지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혈육이라는 말이 있죠. 피혈의 고기육자. 피와 살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자기 부모, 형제, 자식, 자매를 일컬어서 혈육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토록삼입니다. 토록삼은 삼획으로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아주 보기 좋은 머릿결, 잘 빗은 머릿결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기 좋다, 꾸미다란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보기 좋은 머릿결, 꾸미다란 뜻을 가진 토록삼, 보기 좋은 머릿결, 꾸미다란 뜻을 가진 토록삼. 다른 글자와 주로 결합해서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모양형, 통나무를 깎아서 장승이라든지 여러 모양으로 조각한다는 뜻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통나무가 있고 우리 밭들공 배웠죠? 밭들공. 큰 통나무를 받들어서 보기 좋게 다듬어서 모양과 무늬를 새긴다. 모양형입니다. 통나무를 받들어서 보기 좋게 다듬고 무늬와 모양을 새기는 모양형. 모양형이 들어간 사자성어 하나 보겠습니다. 형형색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형형색색은
각가지 모양과 각가지 색깔을 아울러서 일컬을 때 형형색색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다음은 될 화자입니다. 자, 글자 구조 보니까 사람인, 서 있는 사람을 뜻하는 사람인이 있고 또 앉은 사람을 뜻하는 사람인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나이에 먹음에 따라서 모양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로 일어서서 다니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주로 앉아있거나 다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 변화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사람과 앉은 사람을 결합해서 만든 될화, 선 사람과 앉은 사람을 결합해서 만든 모양이 변화된다는 될화. 자, 될화가 들어가는 단어 하나 보겠습니다. 고령화. 우리나라나 전 세계는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높을 고자에 령자는 나이 령자입니다.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고령화라고 하는 말은 사회에서 노인들의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글자는 꽃화자입니다. 꽃화자의 글자 구조는 윗부분에 풀초가 있고 아랫부분에 될화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풀이 나중에 자라서 변화가 되면 거기에 꽃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꽃화 정리하겠습니다. 풀이 다 자라서 변화가 되면 꽃이 피는 꽃화, 풀이 다 자라서 변화가 되면 나중에 꽃이 피는 꽃화. 화가 들어가는 사자성 하나 보겠습니다. 금상첨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비단금자에 위상자, 더활첨자에 꽃화자인데 비단 위에, 비단은 옷감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꽃의 무늬를 더한다는 뜻으로 비단도 좋은데 거기에 꽃무늬까지 더하면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이 겹쳐진다, 더하여진다는 뜻이 금상첨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33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쑥쑥 정리해 봅시다. 자, 바다해입니다. 물이 항상 매양 있는 바다해, 바다해, 바다해. 걸을 쳐 위에서 아래로 발 내딛는 오른발, 걸을 쳐, 걸을 쳐, 걸을 쳐. 다음 발 디딜 촉, 위에서 아래로 발 내디디는 왼발, 발 디딜 촉, 발 디딜 촉. 단일행, 위에서 아래로 오른발이 걷고 위에서 아래로 발 내디디며 왼발이 걷는 단일행, 거리를 다닌다는 뜻, 단일행. 자, 그릇명입니다. 그릇이 있고 받침까지 있는 그릇명, 그릇명, 그릇명. 다음 피혈입니다. 핏방울을 흘려놓은 그릇을 뜻하는 피혈, 피혈, 피혈. 토록삼, 보기 좋은 머리카락, 꾸미다라는 뜻, 토록삼, 토록삼, 토록삼. 모양형입니다. 토양 모양형입니다. 통나무를 받들어 들고 보기 좋게 다듬고 무늬와 모양을 새기는 모양형, 모양형, 모양형. 될화, 젊었을 때는 쓰고 나이 들어서는 앉아서 생활하는 모양이 변화한다는 될화. 다음 꽃화입니다. 풀이 다 자라서 변하면 꽃송이가 생기는 꽃화, 꽃화, 꽃화. 자, 33강 한자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34강에서 만납시다.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